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혼비님, 네. 우리가 최근에 네. 댓글 소개를 뒤로 미뤘습니다. 맨 뒤로요? 방송 뒤에? 맨 뒤로 미루자고 했는데 네. 맨 뒤에 할지 중간에 할지 너무 어색한데요?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고 넘어갈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 읽는 걸 좋아하는 애청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네. 또 어떤 애청자들은 그러니까 노파심에 신규 청취자들의 진입 장벽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책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 그러면 제목이 떠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보고 이건 뭐지 이러고는 들어와 봤더니 맨 지네 사는 얘기만 하고 농담하고 댓글 읽고 웃고 떠들고 책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에잇 이러고 나가버릴까 봐. 혹은 언제 책 얘기나 하지 하면서 계속 막 넘기면서 네. 책 얘기를 했는데 전체 클립 40분 중에서 책 얘기 10분. 우리가 사실 그런 적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다 떨다가. 그래서 그 몇몇 애청자분들이 네. 책걸상에 대한 애정 때문에 네. 지인분들에게 권했는데 네. 그 오는 반응이라는 게 내가 왜 이런 방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네네. 뭐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다가 책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끝내버리는데 나는 못 들었겠다. 네가 좋아하는 줄 알겠지만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또 귀가 얇잖아. 또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 그러면 바꿔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 그러게 아직은 상상이 안 되는 게 다른 팟캐스트들도 다 앞에서 댓글 소개 미리 하고. 그래요? 네, 댓글 소개 다. 그건 되게 당연한 루틴이라는 루틴이요. 거죠. 그래서 당연한 듯이 저는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때 앞부분을 다 10분 미리 보기 이렇게 다 돌려서 이제 그렇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지금 우리의 이 대화도 지금 잘려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그럼 책 얘기합시다. 네, 오늘. 새로운 시도다. 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요즘 나름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근데 핫하다기보다는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판매 지수는 핫한 책이라고 할 정도의 판매 지수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 네, 아닌데 그런데 신기한 게 댓글들은 되게 많아. 리뷰가 많다고. 네, 리뷰는 뭐 재밌게 읽었다라는 리뷰는 많은데 그 리뷰의 숫자나 혹은 평가에 비해서 판매 지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화제가 되는 느낌도 아니죠. 혹시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미스터리를 좀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명상살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네, 카르스텐 두세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쓴, 그래서 독일에서는 100만 부 넘게 팔렸다. 100만 부 넘게 팔린 명상살인을 JYP와 YG가 거의 동시에 서점에서 발견하고 우리 사전 교감 없이 그냥 각자 따로 신나게 읽은 다음에 얘기했더니 서로 봤어? 재밌지 않아?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명상살인을 우리 한번 다루자. 그런데 1권을 읽고 나서 바로 그 띠지에 2권 예고가 있어요. 그 내가 그냥 1권으로 하자. 작년 말에 1권으로 하자. 좋지 않냐? 재밌게 잘 끝나고 YG가 2권까지 보고 하자는 거지. 아니 2권이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금방 나올 거 뭔 상관이 있어. 2권을 읽어야 되잖아. 한 번 방송을 위해서.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3권 예고도 있던데 YG님이 3권까지 읽자고 안 한 게. 3권까지 읽자고 했으면 우리 오늘 나가리 될 뻔했죠. 저는 시리즈물을 웬만하면은 다 읽기 때문에 뭐 아마 3권도 읽을 것 같긴 한데 1권 읽고 2권까지 같이 하자. 그리고 또 혼비님 꼬셨잖아요. 그렇죠. 혼비님은 이런 좀 대중적인 이런 소설 보시기에는 너무 큰 작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박평과
혼비님 중에서 누구를 꼬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건 혼비님이 더 읽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혼비님을 꼬신 거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간의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장르, 이런 장르는 박평은 조금 친하지 않고 혼비님은 이런 장르와 좀 친하기 때문에 감히 큰 작가님께 우리가 요청을 드렸죠. 왜 그러세요, 진짜? 네. 네. 그랬더니 또 흔쾌히 뭐 책걸상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죠. 근데 하나 읽어준다 뭐 이러거든. 네. 아니 올해 댓글만 뒤에 읽을 게 아니라 이제 김원비 큰 작가 밈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 다들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너무 힘들었죠. 아니 그리고 이게 그 큰 작가 김원비 약간 홍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난번에 어떤 청취자가 그런 의견 주셨어. 야 거기 4명이 자주 나오는데 YG하고 JYP가 제일 안 유명한 사람이고 김원비가 제일 유명하고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다음 박혜진이 유명한데 그들의 이름을 앞에 올려라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YG와 JYP 책걸상이 아니라 뭐 혼비와 혜진의 책걸상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YG와 JYP를 아예 빼라 그냥. 김원비가 여기 나오는 거 알면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건데 몰라서 안 듣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힘드네요, 제가 점점. 네. 근데 어쨌든 명상살인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네. 그 명상살인 이게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서점에서 별다른 정보 없이 사게 된 이유 중에 간만에 나 추천사 보고 책 샀잖아. 장강명 작가님. 장강명 작가가 올해 읽은 소설 중 가장 재미있었다. 야, 그건 거짓말 같아요. 읽으면서 진짜 재밌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서 아내가 미출간 책을 무척 궁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이 찐인 것 같은 거지. 일단 재밌긴 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죽여야 사는 변호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뭔가 변호사인데 막 사람 여러 명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게다가 또 뭐 잘 모르긴 하지만 독일 유머가 또 우리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독일에서만 100만 권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봤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독일에서 많이 팔린 책이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 네,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좀 색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색달라서 기존에 읽었던 그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코믹 스릴러 아닙니까 이거는? 코믹 스릴러죠. 맞아요. 스릴러하고 코믹은 잘 안 어울리는데. 근데 또 코믹을 본인은 어쩌면은 웃기려고 쓴 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웃기려고 작정하고 쓴 거고 이분 쓴 사람은 카르스텐 두세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고요. 변호사인데 방송 작가로 일을 했고 자기 소개에다가 저는 무엇보다 유머에 관심이 많은데요. 맞다. 덕분에 독일 텔레비전 상과 독일 코미디 상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읽으면서 JYP가 만약에 스릴러나 미스터리를 쓴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조금 진짜. 했어요. 네네.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책보다 JYP가 스릴러를 쓴다면 완전 부합하는 책인 것 같아요. 스릴러에 한번 도전해볼까요? 네, 괜찮잖아요. 깔끔하고. 일단 개념 남편부터 쓰시고. 개념 남편 다 쓰면 그 다음에 쓸 책도 정해놨는데. 어떤 건? 영어 책 쓸. 아니 그거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개념 남편이 살인하는 그런 거 어떠세요? 마누라 죽이기 이런 거. 요새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개념 남편이 나쁜 남편들을 죽이는 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못 들어본 작가인데다가 또 이 명상살인이 심지어 데뷔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독일 소설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편견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딱 넘겼는데 일단 설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명상이라고 하는 소재를 좀 딱 중심에 놓고서 이 미스터리 스릴러의 스토리를 가지고 간다라는 설정 자체가 일단 한 가지 매력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도입부가 굉장히 맞아요. 멋있지 않아요? 네. 이거 JYP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도입부는 도입부.
네 줄로 이제 훅 치고 들어오는. 요 앞에 요 인용 부분 빼고. 인용 부분 빼놓고. 네.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결코 난폭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일례로 나는 평생 동안 누군가를 때린 적이 없다. 그리고 4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살인을 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이건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현재 들었어요. 업무 환경에 비추어 보면 도리어 늦은 감이 있다. 인정하건대 일주일 뒤 6건이 추가되긴 했다. 정말 깔끔한 정말 자기가 뭘 했고 42살 때까지 착하게 살았고 누구 또 때려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사람 하나 죽인 다음에 일주일 동안 6놈을 더 죽였다. 이게 지금 오프닝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이 42살까지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는 나 주인공이 일주일 동안 도대체 7건의 살인을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끝이네요. 1권은. 저는 그 도입부도 너무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몇 줄 아래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카타리나가 이제 부인인데 여기 보면 아내 카타리나와의 안 좋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타리나가 명상을 권유하잖아요. 이 주인공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카타리나는 자신이 10년 전 사랑에 빠졌던 침착하고 진취적이며 이상으로 가득 찬 남자를 되찾고 싶어 했다. 내가 만약 10년 전에 사랑했던 몸매의 여인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면 우리의 부부 생활은 그때 끝났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세월이 여인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건 마땅하지만 남자의 영혼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니. 이렇게 딱 썼는데 그 유머 코드가 있잖아 저기. 뭔가 약간 아슬아슬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JYP가 평소 술자리에서 하는 농담이랑 비슷하잖아. 아슬아슬한데 뭔가 순간 재밌고 그치. 약간 아슬아슬한데 또 굳이 또 막 그걸 꼬치꼬치 맞아요. 저 정도 위트로 저걸 딱 정리를 해버리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그 원래 이 변호사는 그 나름 뭐 커다란 로펌 소속 변호사인데 하는 일이 약간 좀 거시기한 일을 합니다. 독일 뭐 마피아 이런 데서 이제 마피아들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경찰이 주목하는 이제 양대 마피아 집단이 있는데 연원은 러시아에 둔 러시아 이민자들에게 둔 양대 마피아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피아 집단에 합법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돈 세탁 내지는 뭐 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 조언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뭐 약간 마약, 뭐 밀수, 뭐 인신매매까지는 아니고 뭐 성매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술집, 뭐 카지노 이런 것들을 경영하는 범죄 집단이 있는데 그 범죄 집단의 뒤처리를 해주는 그 범죄 집단이 실제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탈법, 불법 행동들을 합법으로 위장하거나 혹은 뒤탈이 없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호사. 상당히 능력 있는 변호사라서 보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하는데 뭐 돈은 잘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나고 범죄자들 뒤치다거리 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혼비님이 잠깐 읽었다시피 와이프하고는 계속 사이가 안 좋고 구박받고, 그래서 야 너 남편 보고 네가 좀 요즘 이상하다, 변했다, 내가 아는 명상 선생님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너 심리 상담 한번 받아봐라 내지는 정신과 좀 가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에이 귀찮아 이러면서 그래도 마누라가 시키니까 더 사이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번 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 심리 상담 해주는 명상 선생님이 이거 약간 또 캐릭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상 선생님 이름이 요시카 브라이트너인데 웃긴 게 뭐냐면 그 1권 그리고 1권 다음에 나온 2권의 매 장의 시작마다 이 요시카 브라이트너라고 하는
극 중에 등장하는 명상 선생이 쓴 책. 책의 일부가 인용문으로 나오는데 이 다 구라인 거죠. 네, 그쵸? 다 구라인 거죠. 이런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존재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요시카 브라이트너라고 하는 검색해봤지. 검색해봤죠. 나도. 저도요. 명상과 관련된 네. 뭐 구루 같은 사람이 있고 추월 차선에서 감속하기 명상의 매력이라고 하는 책이 독일에서 꽤 유명한 책인가 보다. 나도 있는 줄 알았어. 독일의 틱낙탄 스님 뭐 네, 이런 네. 최근에 돌아가신 아니면은 뭐 그런 분인 줄 독일의 알았어요. 법정 스님이나 뭐 이런. 개뿔 아무리 찾아도 명상살인에 나오는 그 인물 말고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시카 브라이트너가 이 주인공의 아내가 주인공한테 추천해준 명상 선생님인데 그 명상 선생님이 쓴 이 추월 차선에서 감속하기 명상의 매력이라고 하는 책의 부분이 매 장의 도입부에 박스 안에 담겨가지고 인용이 되고 실제로 그 장의 내용이 그 인용 부분과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만트라를 너무 잘 활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매 챕터마다. 그 솔직히 저 뒤로 갈수록 그 인용 문구를 안 읽고 그냥 본문만 저는. 근데 저는 본문에 읽었는데. 저도요. 그리고 본문에서 재인용 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인용 되는 걸로 충분해서 맞아요. 굳이 그런 거. 그리고 그 앞에 그 명상책에 가짜 명상책에 나오는 인용 문구를 읽을 시간이 없었어. 그 다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이 남자가 가장 또 지금 위기에 빠진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 갈등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딸내미가 딸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 독일의 유아 교육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책에서 아니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 우리나라도 이 정도예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꽤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데 대기 걸어놓고 순번 기다리고 이런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 좋은 유치원. 그러니까 두 분 다 그쵸. 지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감이 없는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공감했구나. 네, 그 과정을 나는 거쳤거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네. 시행착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립인지 공립인지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대기를 걸어놔가지고 잘 됐는데 또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면 다시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책에서 이 세계관 안에서 유치원 입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유치원 일이잖아요. 입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마피아 뭐 형사. 보스, 뭐 형사, 마피아 보스, 뭐 마피아를 변호하는 변호사 네. 다 가장 1순위 고민거리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살인은 두 번째 문제고 괜찮은 네. 유치원을 어떻게 픽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맞아요. 그 중요한 문제고 결국에는 그게 또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을 해결하는 또 그걸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유치원 문제가 분명히 독일에 굉장히 문제일 텐데 그걸 굉장히 약간 비약을 섞어서 버무리는데 이게 비약인 거 알면서도 너무 현실감이 있고 사실 이 명상을 살인에 쓰는 이 방식도 그 비약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소설이 이렇게 긴 시리즈가 네. 되기 위한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첫 살인인데 솔직히 첫 번째 살인 장면은 약간 이런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인다고? 앞으로 어쩌려고?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죠. 아니 충분히. 죽을 수는 있는데 동기가. 동기가 지금 그 사실 가족 여행에 네. 중요한 가족 여행에 회방이 된다는 네. 이유로 지금 누구 하나 죽이거든요 초반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의도가 사실상 있죠. 죽이려고 죽인 거지. 네. 나는 그렇게 읽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변호사의 됨됨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음의 크기 네. 이런 것들 염두에 둔다면은 간이 붙지 않는 한은 그런 걸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리고 막 막 짜증이 나는 상황에 몰리는 상황에서 아주 우발적으로 그 드라간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에 걸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YG님 말도 또 알겠는 게
진짜 됨됨이가 그런데 명상을 잘못 소화해서 간땡이가 부었어. 네. 이제 명상이 열어 젖힌 거죠. 맞아. 네. 이 소설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잘못하면 인간이 이렇게 황당해질 수 있다.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이야기 살짝 해줘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대목에서 좀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 이제 드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러시아 출신의 이 마피아 보스가 자기가 이 변호사가 딜을 봐주고 있는 집단의 보스인데 그런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와 관련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경찰의 지목을 받고 심지어는 경찰이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드라간이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 변호사를 찾아와 가지고 당장 해법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그 와이프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말 여행을 계획을 해놓았던 거죠. 네. 보통의 주말 여행이 아니야. 이거 펑크 내면은 거의 지금 가족 관계가 파탄 나게 생긴 네, 엄청 중요한 여행.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스가 뭐 사전에 경고도 없이 와가지고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네가 수습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너나 너의 가족은 끝이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면은 일단은 내 차 트렁크에 타시오. 그리고 우리 딸이랑 나랑 같이 우리가 피서를 가기로 했던 외딴 곳에 외딴 피서지에 가서 잠시 은신을 하면서 시간을 봅시다. 그동안에 나도 여러 가지 해법을 찾겠어. 그때까지 그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죽일 마음이 없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트렁크에 태운 이유는 그래야지 이제 경찰의 검문 검색 같은 것도 피하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 명상의 어구들을 떠올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 선생님한테 배운 막 문장들을 딱 떠올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안 꺼내줘도 되잖아, 이러면서 트렁크에 그 한여름에 땡볕에 차 안에 트렁크에 있는 24시간을 사람을. 근데 요즘에는 그 독일의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건 안에서 이렇게 트렁크 열고 막 그런 장치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설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트렁크에 탈출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건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장르적 독일의 허용으로 고급차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트렁크에 갇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진짜? 요새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들었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어떤 독일 팬이 댓글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댓글 같은 댓글로 독일 팬이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독일의 유머를 알리기 위해 독일 차의 명예를 무너뜨렸다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독일 팬이. 아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꽤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렁크 안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무슨 장치 같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이 도입부부터 커다란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티? 오게티? 네. 오게티가 있는 소설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독일 사람이 맞아요.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는 그냥 봐줄 만한 설정.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뭔가 설계를 했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옵션인데 그 옵션을 뺐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트렁크에 방치를 하는 그 만트라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딸이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죠. 아빠 이제 회사 일 해야 돼. 그랬더니 아빠 소풍이 먼저, 회사 일은 나중.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의 말과 명상 만트라를 엮어서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두다 보니 그게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트렁크를 열었더니 또 하필이면 더운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설마 이렇게 초장부터 설마 이렇게 거물을 이런 방식으로 진짜 죽이는 거야? 아니 저는 그래서 좀 이따가 열었는데 반전으로 살아나는 건가? 이러면서 봤는데 나는 근데 너무 거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치. 이거 뭐 한 30-40페이지 안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거물의 죽는 과정을 교차 편집으로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딸과의 24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쓰고 한편 트렁크에서의 24시간을 하면서 이걸 교차 편집으로 되게 아름답게 그린 걸 보고 아니 그리고 또 그 트렁크에서 사망한 이 드라간이라고 하는 마피아 보스의 시신을 뒷수습하는 과정도 맞아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네. 드라이하게. 사실 근데 그럴 수는 없지. 되게 드라이한데 또 거기서도 명상 만트라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왜 그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옷을 되게 가볍게 입게 되잖아요. 또 막 거기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며 또 아름답게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저 이 대목에서 두 분한테 권하고 싶은 명상책이라도 있어요. 미드. 이 명상살인이랑 되게 좀 통하는 구석이 있는 미드예요. 네. 유머는 없어요. 네. 그 미드에는. 안 봐. 그럼 네. 여기서 유머 빠지면 네. 명상살인이랑 그래도 궁금해요. 그런데 네. 유머를 뺀 대신에 네. 스토리텔링이 훨씬 재밌어요. 뭔데요? 그 오자크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설정이 비슷해요. 어떤 설정이냐면 그 이제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네. 멕시코 재밌겠다. 이 마약 집단의 한 집단에 돈 세탁을 해주는 회계사가 주인공이에요. 아, 되게 비슷하네요. 네, 회계사가 주인공이. 주인공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돈 세탁을 같이 해주던 동업자가 사실 FBI에게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었고 돈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려. 그래서 그 친구와 친구의 애인은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그날 점심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냐. 그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가 그날 저녁에 죽을 줄도 모르고 네. 자기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냐. 네. 좀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오자크라고 하는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휴양지 관광 가이드를 휴양지 관광 팜플렛을 툭 주면서 야, 이런 데도 가보고 나 내 애인이랑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네. 너무나 좋아. 캘리포니아 뺨쳐. 네. 이 시카고거든요. 시카고 가까운 곳에 이런 천국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너도 한번 놀러 가봐. 그래서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보여주면서 내가 안전한 돈 세탁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구상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말할 기회를 주고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그 프로젝트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프로젝트는 이 오자크라는 곳이 있고 뭐 캘리포니아 뺨치는 멋진 휴양지고 이곳에서는 FBI나 혹은 DOA 같은 법 감시 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당신들의 돈을 안전하고 마음껏 세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순간 거짓말을 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걔가 그래? 어쨌든 돈 세탁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꽤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 이게 만약에 네가 임금변으로 나온 거짓말이면 너와 네 가족은 내 손에 죽을 거야. 네.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 친구가 빼돌렸던 돈 800만 달러를 다시 어떻게든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 돈 세탁하는 걸 보여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이제 시즌 3까지를 제가 연초에 정주행을 했고 네. 1월 25일 날 시즌 4의 파트 1이 나왔어요. 갑자기 오자크에 대한 네. 근데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와, 재밌어요. 정말 말의 무게가 정말 왜 그 오자크에 가가지고 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또 갑자기 오자크로 가니까 네. 당연히 와이프도 무슨 일인지 알 수밖에 없고 끌려가던 10대 아이 둘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족이 다 그 돈 세탁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일들. 잔인한가요? 네? 명상살인은 솔직히 은근 잔인하죠. 명상살인 은근 잔인하죠. 명상살인에 비하면 별로 잔인하지 그쵸. 않아요. 그 YG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얘기 할 줄 미드는 알았어. 언제 보는 거야 도대체? 잠 안 자고 봐요. 애랑 놀아주는 시간은 없죠. 애랑 놀아주는 있죠. 시간이 있죠, 당연히. 집안일은 전혀 안 하죠. 집안일도 하죠. 회사 안 다니죠. 회사 다니죠.
근데 어떻게 미드를 보냐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책을 혹시 안 보는 거 아닐까? 아니 미드를 볼 때는 책을 못 보죠. 아니 그 책을 어디 누가 대신 읽어준다거나 요약본으로 이렇게 네네. 받고 실제로는 맞아요. 1년에만 한 10권도 안 보고 이러는 거 아닐까? 아니 누가 나한테 무슨 책을 읽고 요약 내가 돈 주고 사람을 사나? 책 읽어주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 아무튼 명상살인으로 다시 돌아가면 1권의 한 앞에 초반 몇십 페이지에서 벌써 네. 거물 마피아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그쵸.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참 하여튼 수습 능력 좋고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1권이 끝나면서 솔직히 전 처음에 저 1권 시작할 때부터 2권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네. 모르고 읽었다 한들 네. 이건 무조건 또 속편이 나오겠구나 네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왜 초반에 나왔잖아요. 7명을 더 죽였다 그랬나? 아무튼 6명.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독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7명을 죽였는데도 주인공은 어쨌든 간에 건재하구나. 그렇죠.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연쇄살인범의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 드라간을 죽이는 장면에서 이게 명상살인이구나를 이제 우리도 알게 되잖아요. 참 참신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네 이런 네. 느낌. 근데 이제 그 뒤에 6명도 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의 만트라를 적용해서 다 죽이는 이야기. 이 시점에서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몽님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책걸상을 듣기 시작한 2019년부터 연말이 되면 올해의 책을 10권쯤 꼽아보는데요. 읽은 권수는 비슷한데도 이상하게 2021년에는 마음에 드는 책이 별로 없어서 결국 10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책걸상 덕분에 연말에 읽은 책 한 권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었는데 바로 중국 딜레마입니다. 저는 책걸상의 어느 분처럼 역사랑 안 친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였고 특히 길고 낯설고 어려운 이름 많이 나오는 세계사는 더 싫어했습니다. 교양시민 비슷한 거라도 되어보고자 시도했던 역사책 읽기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책걸상의 어느 분처럼 중국에 대해 유독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중국 소식 들려도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YG님 소개 듣고 솔깃해서 읽어봤는데 중국 딜레마 재밌더라고요. 어렴풋이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들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읽지 않았을 책을 흥미를 가지고 완독하게 만드신 책걸상 능력자이십니다. 너무 무리는 마시고 시즌 30까지만 같이 가요. 시즌 30? 네, 자몽님 감사합니다. 중국 딜레마 그 회심의 제 큐레이션이었잖아요. 중국 관련 큐레이션. 네, 감사합니다. 네, 동강동 호랑이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어제 파워 오브 도그 완독했어요. 근래 읽은 소설 중에 인물을 이토록 촘촘하게 직조해 나가고 마지막까지 외다리 줄을 타듯 팽팽하게 긴장감이 이어지는 작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텐션이 유지되다가 결말에서 짧고 강렬하게 빵 손에 땀을 쥐고 읽었네요. 좋은 소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발견이 되나 봅니다. 21세기 한국에 사는 저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무척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입감 있게 읽히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 소개한 다음에 그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오픈이 되었었거든요. 이 영화도 보셨나 봐요. 오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화된 파워 오브 도그를 보았는데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대부분의 작품처럼 텍스트의 밀도와 긴장감을 영화가 20%도 채 담아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컴버배치의 연기는 아주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영화보다 드라마화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필 조지 형제와 로즈 피터 모자의 캐릭터도 충분히 살리고 조니 고든의 이야기부터 인디언 부자의 사연까지도 녹여낸다면 끝내주는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암튼 책걸상 덕분에 좋은 작품 읽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파워 오브 도그 영화 지금 동광동 호랑이님이 20%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10%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졸작이에요. 제가 정말 봤는데 왜 봤냐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는 게 가능해?
안 될 것 같은데 제인 캠피언이 아무리 훌륭한 영화 감독이라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확인하려고 봤는데 역시 실패. 저는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를 어렸을 때 굉장히 좋게 봤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서 네, 저도. 옛날 사람. 진짜 네, 피아노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피아노. 네. 그래서 제인 캠피언이 피아노 말고 또 어떤 영화가 있나요? 최근에 상 크게 받은 거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서 네. 그게 파워 오브 아니요, 파워 오브 한 5, 6년 전에 5, 6년 아, 전에. 그래요? 네네.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제가 피아노 이런 거 할 때 영화를 좀 찾아봤던 때거든요. 그 시네마 키즈였을 때. 네. 아,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졸작해. 10%도 담지 못했어요. 책이 훨씬 좋아요. 책 안 읽으셨죠? 네, 안 읽었어요. 책 너무 좋아요. 네, 꼭 콤비님 읽어볼게요. 약간 취향일 것 같아요. 네네. 또 제가 이렇게 엮여서. 근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계속 웃었어요. 왜냐면 동광동 호랑이님 처음이시죠, 댓글. 저는 처음 뵈는 아니, 거. 최근에 좀 꾸준히 댓글 남기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동광동 호랑이님이 파워 오브 도그에 대해서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런 것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동광동 호랑이님이 나보다 센 개가 있나 이러고 한번 읽어봤어. 네, 그리고 책걸상 500회 관련해서도 축하 인사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믹스터님, 급걸상 500회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성실함에 감동이에요. 바쁜 일상이라는 변명으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추천해주신 책은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답니다. 우리 100만 회까지 갈까요? 펀딩으로 응원할게요. 100만 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아까 30시즌까지. 30시즌은 30시즌은 관련하 보죠? 30시즌은 예를 들어서 독서 팟캐스트계의 송해 이런 네네. 거가 되면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네. 물론 안 되겠지만. 독서 팟캐스트에 송해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죠? 없어 나는. 아니, 계속 약간 책걸상에 네. 욕심이 많아지는 나는 것 없다니까. 같아. 아니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최근에 음주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나 시시 카페에서 알콜, 봤어요. 시시콜콜인데 네. 거기서 이제 술 너무 많이 먹고 이제 그날 약간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제가 최근에 실내 바이크를 샀는데 운동을 하겠다고 막 운동을 해서 박태화가 너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했는데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건강해서 책걸상 만회 봐야 돼. 만회 봐야 돼? 만회 해야 해야 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제가 술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만회가 20년인가? 20년인가요? 모르겠어요. 아, 100회가 1년이니까. 네. 100년이죠. 100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도 만회는. 어쨌든 술을 많이 먹고 자전거를 타면서 책걸상 만회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네. 자 이렇게 끝에 댓글 몇 개 읽으면서 수다 떨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 더 읽죠. 아, 그럴까요? 기왕 읽은 거. 그럴 수도 아닐 수도님 시즌의 시작을 뇌생남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걸상 반갑고 응원합니다. 잠시 주춤했는데 다시 열심히 정주행 역주행 할게요. 펀딩 지금이라도 해야겠네요. 네, 우리 계좌번호라도 이렇게 파놓을까요? 계좌번호. 그거 너무 없어 보여요. 그건 하지 맙시다. 계좌번호 개그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회사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바로 625 빵빵빵 3 찐빵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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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금항아리님. 받아주지마 이런 거. 아니 왜 바로 6.25 때 빵빵빵 3개 찐빵 3개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거구나. 네, 그게 실제 계좌번호예요. 받아주지 마. 댓글 바로 해주지 마. 6.25 빵빵빵 3 783. 네. 소금항아리님, 네, 땡땡입니다. 땡땡님이 이제 아이디를 바꾸셨나봐요. 연휴 후인 오늘 방송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내 댓글이 읽혀지다니. YG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니. 약간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책걸상과 훅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희 카페는 코로나로 고전하다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관광지 중심이었던지라 타격이 많았거든요. 네, 이 소금항아리님이 목포에서 카페를 하셨었거든요. 제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제가 카페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종료하셨네요. 네, 기운 자, 내십시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명상살인 2편이라든지 네.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명산살인 1편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네요. 근데 우리 그 결말을 이야기해버릴까요?
결말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안 될까요? 스포일러. 아니 살아남는 건 아니까 다들. 신간이 살아남겠지. 속편도 그쵸. 있는데 그 정도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걸 얘기하려고. 아니 왜냐하면 명상살인의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초반에 그게 사람 아니고 7명 죽이고 본인은 안 죽어요. 그게 아니고 네. 명상살인 2의 설정을 이야기하려면 명상살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다음 시간에 해. 다음 그러니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